학대로 신고 백날 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같은 달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일어난 고양이 살해 사건. 그뿐 아니라 개를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가 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한 뒤 건물 3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서 죽이기까지 하며 잇따라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선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하는 글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단지 심심하고 재밌다는 것이 그 이유.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약 1,480만 명. 더욱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와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속 더 이상의 학대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참 충격적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물 학대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시설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들이 많이 밝혀졌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지금 개인에 대해서도 오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제 동물 학대는 이제 예전에도 있어 왔는데 그 동물을 이제 도구적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학대라는 인식을 원래 안 했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인식들도 높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그 문제 제기들이 되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좀 더 그 학대 수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또 학대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동물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유튜버가 하는 그 행동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그러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은 그 동물이 이제 한 마리만 맡고 있지만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그 다른 동물이 또 그거에 공포에 질려 있다든가 뭐 이런 점들에 노출이 돼 있죠. 네. 그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지금 동물학대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단순하게 폭력만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심리적으로 가하는 모든 신체적, 심리적, 그다음에 어떤 신체 침해를 하거나 죽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동물학대로 규정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학적 처치 외에 나머지 죽이는 행위는 거라든가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다 동물학대로 규정해야 되고 또 이제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든가 네. 이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죽이는 거 이외에는 또 동물학대로 다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현행법상 동물 학대는 이제 축산법에 위배되는 뭐 도축행위라든지 신체적 그러니까 그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고 뭐 이제 말 못하는 짐승들이 겁을 먹거나 뭐 네. 사람을 피해서 뭐 트라우마를 느끼거나 이런 거는 동물 학대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는 심리적인, 정신적인 예. 학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 네.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행법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예, 동물보호법이 이제 1991년에 처음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잔인하게 그 행위를 가하는 거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약한 처벌이었는데, 네. 예, 그 지금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이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지금 상향 조정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정이 되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까지 올라가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지난달에 경의선 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30대 남성이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28년 만에 첫 실형 선고였다고 전 처음 합니다. 들어봤어요. 이게 실형을 받았다니. 실형까지 예. 가는 경우가 정말 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첫 사례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2012년에 네. 처음 징역형이 동물 학대에 대한 징역형이 2012년에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때 네. 그 전직 승려가 남의 집 개를 학대하고 죽인 사건에서 6개월 실형이 나온 바는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이 대부분이 근데 문제는 그 실형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에 이제 그치고 있는 상태인 편이죠. 예. 그런데 이번 네. 자두는 이제 실형을 받은 거고. 그 자두 사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게 이제 지난 7월에 그 경의선 그 학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30대 남성이 그 카페에서 키우는 그 고양이 자두를
잔인하게 이제 때려 죽이고 네. 짓밟고 하면서 그 CCTV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서 이제 법정까지 서게 된 이런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재판에서 이제 또 어머니가 말씀을 네. 하셨는데 좀 그 부분이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판감은 뭐 여러 가지 뭐 아무래도 변론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그 존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반성이 있었는데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이런 점들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에서는 그냥 소심하다, 내성적이어서 그랬다라고 조금 이제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에 비해서 너무 수법이 잔인하고 가학적인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상황보다는 그 동물이 당한 그런 침해 이것이 얼마나 컸고 그거에 대해서 위기를 어떤 심각성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좀 같이 그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범인한테 적용되는 혐의가 보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재물손괴죄라고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동물을 그냥 재물로 보는 법인 거죠, 현행법. 현재 이제 우리가 동물을 재물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예. 우리 민법상.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물 학대 행위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보통은 대부분 재물손괴죄 예. 그렇거나 아니면 타 법령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되면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는 오롯이 동물 학대 자체를 중한 범죄로 보고 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법령에 근거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실형이 구형되는 이런 것들이 좀 걱정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600마리 길고양이 네. 사건은 뭔가요? 길고양이를 600여 마리를 잡아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죽여가지고 식품으로 유통시킨 사례입니다. 예. 사실은 길고양이다 보니까 죽이는 방식을 굉장히 그 잔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은 실질적으로 안 받은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말씀 듣기만 해도. 이 자두 사건, 경의선 고양이 학대 사건을 보면 이게 실형까지 가게 된 계기가 또 국민청원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그런 어떠한 잔인한 사건이 있어도 이 600마리 사건만 봐도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건이 있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네. 몇십만 원, 많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 인식은 계속 확산되고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니까 네. 화가 난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청원 20만 명이 금방 도달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국민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재판부에서도 네.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도 사실 이게 재물로보다는 좀 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 부분을 좀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 이렇게 실형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물 학대에 대해서 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 이런 인식이 이제 높아진 거를 반영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접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정말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물을 학대한 다음에 인터넷이나 SNS에 이거를 인증하는 그런 네네. 일들이 있다면서요.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관심 끌기용으로 동물들을 학대해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유포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이런 행위들이 요즘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어린 나이에서 그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보다는 생명을 잔혹하게 다루는 게 이게 이제 학습이 되면서 점점 강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그 생명에 대해서 둔감한 이런 것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어떤 사회에 대한 폭력, 인간에 대한 폭력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저희들이 참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그 촉법소년 이런 것들이 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이제 그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이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방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이제 흉악범들의 과거를 보면 뭐 다는 아니지만 몇몇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린 시절에 동물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잔혹성을 길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던데 네네. 이런 동물 학대가 그런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예, 저희는 아무래도 그 생명체를 잔혹하게 다루는 예. 것이 아무렇지도
맞지도 않게 받아들인다면 역시 계속 흉악범으로 그 전개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FBI에서 동물학대를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네. 근데 FBI에서 그런 동물학대를 데이터로 다 축적해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걸로 계속 그 주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계속 예,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어쨌든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버려진 동물의 대모를 자처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야, 별이야. 별이야, 별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배우 이용녀입니다. 익숙한 얼굴의 이분, 배우 이용녀 씨의 따뜻한 엄마 이중 사주에는 생활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이 아가씨는 기껏해야 여동생이야. 수많은 작품에서 맹활약하는 41년차 배우 이용녀 씨. 독보적인 캐릭터와 연기력의 그녀는 스크린 뒤편에서 유기견 100여 마리를 돌보며 살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살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8개월을 매일 돌아다녔어요. 이 경기도 일대를 다. 그녀의 손을 거쳐간 유기견만 1,500여 마리 이상. 5년 전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지가 지금 한 17년 정도 돼서 1년에 한 100마리 이상? 그러니까 1,500마리가 넘죠? 제가 입양 보낸 애만 해도. 지금 유기견의 수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요. 아, 이건 법이 바뀌어야만이 이제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나가서 이제 5년 전부터 이제 동물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저 역시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뭐 1인실을 한다든가 어린 아기처럼. 이용녀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 몇몇 아이들. 모두 사람으로부터 학대받다가 구조됐습니다. 도담이라는 아이는 조금 모자라요. 하도 많이 맞아서 이 머리에 맞아서 흉터난 자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약간 모자라갖고 도담아 얘 도담아 아이 착해 이렇게 멀쩡한데 조그만 애가 짖어도 도망가요. 얘는 그렇게 겁이 많고 예. 얘도 만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쟤랑 똑같이 흉내내서 피해요. 집안에선 마당에 지내는 아이들보다 작은 유기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요 깍쟁이들. 응? 지금 눈이 없어요. 이유는 얘가 다친 게 아니라 양쪽 눈동자 까만 거 있잖아요. 그 부위가 바늘로 찔려갖고 양쪽 눈이 다 안이 썩어간 거예요. 구멍 많은 애가 뭐를 어떻게 했다고. 정아야 인사 좀 해. 정아야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해. 정아. 아이고 이뻐라. 끝없이 들려오는 동물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는데요. 예. 길거리에서 개가 죽어 있거나 어떤 개가 고통당하는 걸 보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때 그게 한 번이면 되는데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걸 보면 계속 가슴이 아파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치? 점점 차가워지는 바깥 공기에 버려진 생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느낄 수 있을 때가 나보다 약한 걸 도와줬을 때 그들의 눈이나 눈빛에서 고맙다고 느끼는 그 눈빛 그걸로 인해서 내가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생명이잖아요. 이런 생명들이 안타깝게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들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법안이 좀 마련돼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법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하한선을 두는 것도 처벌에 하한선을 두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는 이제 검경과 사법부가 동물학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양형 기준이 현재 없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속히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또 제일 시급한 거는 소유권 제한입니다. 동물을 계속 재물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학대받는 동물이 계속 학대자한테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법은 그 동물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제한, 더군다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물의 개념으로 네. 할 수가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선 단계적으로 반려동물만이라도 소유권 제한을 할 수 네. 있는 이런 네. 법안이 좀 있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